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100만 번 강조하는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상상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방구석에서 창업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지만 10년 뒤에는 건물 올릴 거야. 이런 행복한 상상이요. 세무사님 이제 창업했는데 건물 올리는 상상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창업할 때 생각을 해봐요. 더한 상상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이런 막연한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기분 좋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든 미래의 내 모습,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일도 설레기도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즈니스에 있어서 힘든 구비가 있을 때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사장님들과 호흡하는 제 직업 특성상 제가 느끼기에 사업에 있어서 이제 막 창업하신 사장님들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좀 얻으신 대표님들까지 다양하게 마주하다 보면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장님들을 보면 점차 사업이 확장되는 데에서도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사장님들이 성장하면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방구석에서 처음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찌어찌 혼자 내근하고 외근을 혼자 이렇게 겸하면서 해보다가요. 어느 순간 첫 번째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 이상 거래처를 늘릴 수가 없겠구나. 직원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직원을 채용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제대로 된 회사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를 느꼈어요. 그리고 직원이 생겨서 고정비가 확 늘어난 상황에서 이거를 유지하려면 나만의 경쟁력, 차별화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느꼈죠. 직원이 한 8명쯤? 그렇게 10명 다 돼가니까요. 저 혼자 관리를 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나 비서 이런 분들을 두고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고민하고 그거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영업적인 측면을 체질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팀도 하나씩 늘려가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과정을 짧게 지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저랑 디테일이 약간 다를 뿐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중과 추세가 이렇게 틀이 잡히면은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쯤 되면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고정비가 커지니까 임대료 낼 돈으로 자가 사무실을 매매를 할까? 이런 고민이에요. 대출을 확 당겨서 사옥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어서 차라리 이자를 내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같이 노려볼까? 이런 거죠. 모두의 꿈인 건물주로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 뭐 이런 레파토리는 뭐 아주 인류 보편적입니다. 그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건물주라니. 저도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제가 장부기장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표님의 꿈에 대해서 여쭤봐요. 아니 세금 신고만 해주면 되지 웬 꿈식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지 그 꿈에 따라서 저의 조언이 현실적으로 사업자를 법인으로 하실 건지 업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회사를 몇 개 운영하실 건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구조적인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무사님, 대표님의 꿈에 따라서 세금 컨설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세금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기는 하셨지만 당장의 눈앞에 세금을 줄인다 이런 건 이제 세무사 붙은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대표님에게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3, 4년 내에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신 대표님이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니 법인하셔야 된다. 이게 과연 맞는 컨설팅일까요? 중요한 건 대표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대표님한테 꼭 맞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거 보면 세무사님이랑은 세금을 넘어서 가치관이랑 사장님의 사업의 목적까지 공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사실상 일정 규모가 되시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고 많은 거래처를 그리고 많은 케이스를 본 세무사는요, 각자의 성장 단계에서의 대표님의
자신의 고충, 고민사항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제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장님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세무사에 속하잖아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세금이 생각보다 아주 사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상담과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 사업은요, 세금과 사대보험 이 로스가요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류 보편적인 사장님의 꿈 있죠? 그게 10년을 계획하셔도요, 실제로 해보시면 세금 때문에 15년도 더 걸려요. 매출 좀 나오실 때 행복회로를 막 풀가동 하셔가지고, 이쯤이면 내가 건물주가 되는구나, 이쯤이면 내가 이거 목표치가 되는구나 하는 꿈이요, 세금 내실 때 파사삭 깨진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잘 만나면은요, 자금 계획에 세금만큼의 현금 흐름만 확보를 해도 목표치에 다다르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세금은 매년 빠짐없이 나가는 큰 돈이잖아요. 세금 때문에 목표하던 시간이 너무 많이 밀리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무섭네요. 이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드리려고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세금이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죠. 노무비, 제조원가, 복리후생비금, 광고선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세금은요, 맨 밑에 별도로 한 항목으로 표기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의 특징은 매년 같은 시기에 나간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세금은 불확실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금이 통제 가능하면 자금 계획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어들겠어요. 미리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사장님의 사업에 있어서 자금 계획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미리 세금을 알 수 있게 결산을 미리 하고 보고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결산을 한두 번 더 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상 세금을 불러드리는 거에 지나지 않지만 대표님은 앞으로의 10년 계획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일조하는 셈이 되는 거죠. 1년 1년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4대 보험은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리 잡으실 동안에 세금만 팍 줄여도요, 그거 현금 흐름상, 자금 계획상 유동성에 있어 그건 엄청나게 다른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세금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대표님의 목적을 잘 반영해가지고 잘 정리된 장부는 대출이나 지원금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은행이나 관공서, 정부기관 등은 세무서에 제출된 장부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나 기업평가 심사 들어가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장부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에요.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어느 부서 출신인지 조사를 해본 결과 재무회계팀 출신, 즉 CFO 출신이 제일 많았다고 하죠.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사장님이라면 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100만 번 강조하는 장부의 중요성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장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금 계획에 힘쓰셔서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 보상이 모두 사장님이 누리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